그럼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147만 원이 나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353만 원이 이제 제가 이제 딱 순수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택배를 먹고 산 남자 택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제가 원래 토요일에는 터미널에 안 들어와요. 일 끝나면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셔틀이라고 하는 큰 트럭에다가 저희 반품 물건들만 실어가지고 저희 기사들은 이제 배송 구역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 거래처 중에서 한 곳이 물건이 좀 많이 나왔는데 포장도 다 못했고 제가 이제 물건을 다 못 실어가지고 오늘 토요일에도 픽업을 하기로 하고, 픽업을 한 다음에 터미널에 물건을 내리고 이제 퇴근 전이에요. 퇴근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찍고 들어갈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택배 기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번다고 어느 정도 소문이 좀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는 것만 비춰지고 그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는 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잘 못 다루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택배 기사들이 이제 수수료를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못해도 한 500에서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1000만 원까지는 버시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런데 버는 거에 못지않게 지출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첫 번째로 세금 좀 많이 관가하시는데, 택배 기사들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매출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1년에 크게 3번 내는데, 부가세를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에서 2번 내고요. 소득세를 1번 내죠. 그렇게 크게 3번 내고요. 차량 환경개선금 이런 자잘한 것들 빼고 크게 3가지를 내요.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거에 대한 매출의 10%를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돼요. 부가세는 우리 수수료의 10%가 이제 책정이 되는데,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기름값, 그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입으로 잡을 수 있고요. 식비, 그리고 통신료,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름값이랑 차량 수리비까지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점심시간 때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통신비, 전화를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매입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책정되는 세금은 엄청 많아요. 좀 유의하셔가지고 처음 해보시는 기사님들은, 좀 주위의 기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소득세도 좀 많이 나와요. 부양가족이 많지 않으면은 소득세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소득세는 5월 정도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월, 7월, 그리고 5월
이렇게 세 번은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너무 돈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영하시지 마시고 세금을 내는 정도의 자금 정도는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값. 기름값 이제 택배 트럭을 사용해야 되니까 기름값은 당연히 들겠죠. 기름값은 이거는 좀 케바케라 딱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번호판을 받고 택배기사들한테는 그 유류지원 카드가 나오잖아요. 사용하시는 경유 차량이나 LPG 차량에 대한 유류 지원비가 나오는데 지원을 받고 제가 예전에 양재 터미널에서 근무를 하고 수원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한 달 기름값이 대략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터미널과 거주지의 거리가 좀 더 멀다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더 가깝다고 하시면은 많이 안 나오실 거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이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차를 계속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엄청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데, 유류 지원 받고 차량을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배달지에 가서 짧은 거리를 잠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출퇴근할 때랑 터미널에서 배송 가는 지역까지 갈 때랑 말고는 거의 기름을 안 먹으니까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세 번째는 차량 가격. 차량을 뭐 일시불로 사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택배 탑차를. 저는 이제 이번에 산 차량을 5년 풀 할부로 샀는데 제가 출고를 좀 빨리 받기 위해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모델로 하다 보니까 럭셔리 사양으로 돼가지고 풀옵션이에요. 열선도 다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토로 해서 2,1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는 가격의 차량을 5년 풀 할부로 샀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내는 할부금이 37만원 정도 돼요. 어디를 이용해서 대출을 하느냐랑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뭐 이런 이자율이 다 다르고 하겠지만은 진짜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그 제3금융 사용하시고 이러지 않으면은 거의 뭐 얼핏 비슷비슷하거든요. 저희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보면은 뭐 36만원, 38만원 뭐 한 만원, 2만원 차이지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네 번째는 대리점 수수료가 있어요. 대리점 수수료도 이거는 진짜 대리점마다 너무 달라서 이걸 제가 딱 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 대리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입 기준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총 수수료의 12%를 뗀다고 알고 있어요. 총 수수료의 12%를 떼다가 연차가 지나갈수록 1%씩 절감을 해주고 2년이 지난 뒤부터 10%로 해서 쭉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10%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제가 500만원을 벌었을 때 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제가 가져가는 거는 450만원이죠. 어떤 대리점을 더 많이 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대리점이 그렇게 많이 떼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좀 심하게 떼는 곳은 또 많이 떼니까 이런 대리점과의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런 수수료율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하게 뗀다 싶으면은 이거 이래가지고 거의 뭐 대리점한테 다 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보험료. 저희가 이제 택배 탑차를 하고 배번호판을 받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차량을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영업용 번호판이다 보니까 일반 번호판보다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고를 좀 많이 낸 편이라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좀 사고를 많이 안 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하던데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만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25세 미만으로 되셔가지고 좀 떨어지시면은 좀 더 내십니다. 25세 미만이면은 한 200~300 내는 분들도 봤어요. 요거는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알아보셔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으로 해서 한 150 정도? 한 120으로 잡을게요. 120 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0만원씩 내는 꼴이죠. 한 번에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무이자 할부로 해서 카드로 해서 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이지만은 그냥 좀 계산하기 쉽게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좀 자잘한 것들인데, 이거는 장갑이나 일할 때 입는 옷이나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주 사셔야 돼요. 장갑은 특히나 많이 빨리 닳고요.
신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빨리 달아요. 계속 걸어 다녀서. 뭐 이거는 가격을 측정하기, 이거는 나중에 총 계산해서 제가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7번째 이걸 빼고 총 6가지의 항목을 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수수료가 500만원이라고 치고 얼마 정도를 빼느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00만원이면은 일단은 부가세,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해서 빼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막 이거 힘든 거 막 이것저것 빼. 막 부가세는 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50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여기서 유류비랑 차량 유지비, 식대 이런 거 다 제한다고 해서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잡으시고요. 아까 차량 구매비 37만원, 그럼 67만원이죠. 기름값 대충 20km 정도의 거리를 했을 때 제가 한 30만원에 4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20km면 그렇게 먼 거리도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평균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20km라고 잡고 한 30만원 잡고, 그러면은 지금만 해도 97만원이에요. 그리고 대리점 수수료 500만원에 10%라고 치면은 50만원, 그러면 147만원. 그럼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147만원이 나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353만원이 이제 제가 이제 딱 순수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나가는 지출들이 다 더해보면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한 달에 수료로 500을 찍으셔도 357만원 가져가시면은,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357만원 받으려고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몸에 익히셔서 수수료를 좀 더 높게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은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겠지만은 남는 돈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이거저거 다 떼도 돈이 많이 남는 그런 기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택배 기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 500만원 찍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어요. 500만원 찍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데, 500만원 찍어서 빠져나가는 게 그만큼이고 나한테 남는 게 357만원이면은 좀 고민되실 거예요. 잘 모르시고 이렇게 무작정 들어왔다가 이것저것 다 떼이고 보면은 너무 많이 떼이니까 그때 돼서 이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건 사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나중에 조금 더 수입을 올려가셔야지, 들어오자마자 난 한 달에 500씩 벌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을 딱 잡기가 좀 힘들긴 한데, 오늘은 유독 제 기준으로 잡아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평균적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거니까 좀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봐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에서 3월 한 달간 그 일반 택배 건들에 한해서 대구와 경북으로 가는 택배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지금 좀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CJ 대한통운에서 기업 측면으로 해서 택배비를 일반 건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구나 경북 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쪽에 이렇게 마스크나 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택배비가 안 되니까 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또 봐요.